24번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fx가 인티그럴 x에서 x 플러스 1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t dt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극대극소 구하려면 뭐 일단 해봐야 됐죠? 미분 한번 해봐야 됐었죠. 그쵸?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대해서 미분합시다. 잠깐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은? 자, 잠깐만. 이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좀 잘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테니 잘 보세요. 인티그럴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라는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 요 안의 식에다가 그대로 x 플러스 a를 대입한 것과 다음 빼기 x를 대입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ft의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 이 녀석 아닌가요? 이 식에서는? 그쵸? 그럼 이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거? 범위의 위쪽. 그쵸? x 플러스 1을 여기다 t 자리에 각각 다 대입하자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겠죠. 그쵸? 다음 빼기 이제 x를 대입한 거 x 세제곱 빼기 x 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계산 여러분들이 전개하셔서 다 해주시고 이거의 값이 지금 뭐라고 나왔냐? 3x x 플러스 1이라고 최종적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계산을 하고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자 여러분 그럼 이거 어디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그쵸? 아래로 볼록이고 x절편이 어디와 어디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하고 0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은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사이 구간은 위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그렇죠. 극대 갖는다.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값 갖는다? 극소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x에다 누구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바로 극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t dt 이거 적분하라는 소리네요. 그쵸? 적분해 주시게 되면 자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라고 해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입니다. 어차피 0 대입하면 0이니까요. 여기다가 바로 그냥 마이너스 9 붙여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x에다가 얼마를 이제 대입해야 돼요? 0을 대입해 주셔야겠죠? 그럼 이 식에다 0을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게 되면 자 f0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t dt라고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에다가 0, 2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0 대입한 건 의미 없으니까 1 대입한 것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얼마가 나온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됐니 지금? 극대 극소가 이상하게 나왔어. 위에 t 제곱? 아하 그렇군요.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4분의? 그렇지. 쏘리.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빼자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주면은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음 25번 갈게요. 자,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 자, 근데 함수가 fx가 정적분으로 정의가 됐어요. 0부터 x까지 1-t 그 다음에 2 플러스
t, et. 자,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거 뭐 해야 돼요? 일단 잠깐만, 최대 최소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해줬냐? 미분한 것과 범위 양끝을 다 조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안에 있는 식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할까요? 이 안에 있는 식. 자, 이 안에 있는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 걸 정리를 했으니까 첫 번째 양끝을 조사해야 된다 했어요. 그쵸? x에다 0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 0을 대입해 주게 되면 f0은 잠깐 인티그럴 0부터 0까지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0부터 0까지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범위가 똑같으면 0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dt라고 써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 해주고 0 써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0은 뭐 계산하는데 별 의미 없으니까 2만 대입한 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구했어요. 됐죠? 자, 그럼 미분해서 극대급소 같은 거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이 식을 미분해 주게 된다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되겠죠. 오,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로. 그 다음에 x절편이 어디하고 어디? 마이너스 2하고 1까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값 같니? 2에서 무슨 값? 극소를 갖고, 자, 1에서 무슨 값? 극대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근데요, 여러분. 얘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에서부터 2까지만 조사한다 했죠. 근데 여기는 극소가 마이너스 2네. 조사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극대값만 우린 조사하면 된다. 즉, x에다가 1만 대입한 걸 조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0부터 1까지로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라고 나오니까 얘 계산 좀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그래서 여긴 6분의 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봅시다. 3개가 나왔네요. 최대값 누구? 6분의 7. 최소값 누구?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26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극한값 구하랍니다. 근데 지금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일 때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인티그럴 2부터 x까지 ft dt를 구하래요. 자, 다시 한번 구분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얘를 적분해 주게 된다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럼 앞에 있는 것들과 그대로 연결되어서 식을 써보니까 얘는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f2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뭐 구하라고?
F2 구하란 소리예요, 여러분.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만 대입하면 끝? 2만 다 대입해주면 끝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책에서는 여기가 라지 F'E라고 나왔죠. 그쵸?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 얘를 미분한 것을 라지 F'X가 아니라 그냥 FX라고 쓰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2만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2 대입해 주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16 빼기 16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답은 7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1 인티그럴 2부터 2 플러스 2h입니까? 2h.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하는 거 좀 봐주실래요? 잠시만 얘를 fx라고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fx라고 해준다면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적분을 한다 했을 때 라지 f 2 플러스 2h 마이너스 라지 f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앞에 있는 것들과 연결지어 한번 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분계수의 정의죠.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EH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2 곱해주고 전체에다가 또 2를 한번 곱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이게 되겠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쓴다 했습니까? sorry. 뭐라고 쓴다 했습니까? 그냥 F2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는 이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우리 얘를 FX로 두자 했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2 대입한 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 플러스 2 플러스 1이야 라고 해주니까 7, 2, 14를 답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다음 정적분과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과 급수가 여러분들 급수의 표현을 우리가 구분구조법에서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서 구분구조법에서 나와있던 그거를 맨날 이렇게 표현하냐, 우리 얘를 이제 정적분이라 약속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들 보시고 잘들 보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리기가 힘들더라. 이렇게 그려야지. 자, 얘를 y는 fx라고 해보고요. 자, 여기 있는 녀석이 지금 0부터 1까지 간다 했을 때 이 구간안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라고 쓰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들 아시죠? 그쵸? 근데 이거를 급수의 형태로 잠시만 바꾸어 볼게요. 자, 봅시다. 구분구조법을 이용한다면 우린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가로의 길이를 몇 등분 한다 그랬죠? n등분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들 나시나요? 그쵸?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거 좀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고 높이는 이 점의 좌표의 y값이 되겠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f n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여기 x좌표가 얼마니까? n분의 1이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 더하기. 다음 두 번째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두 번째 직사각형 역시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로 동일하겠죠. 높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는 이 점의 y좌표죠. nf n분의 2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구분구조법을 똑바로 하신 친구들이라면은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다지 어렵다는 느낌 안 들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도 안 하고 바로 이제 마지막 거 해볼게요. 마지막. 자, 맨 마지막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가로의 길이도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곱하기 f n분의 n이라고 쓸게요. 원래 f1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만 fn분의 n이라고 좀 쓰겠습니다. 규칙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얘들은 지금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라고 써놓고 잘 보세요. 지금 모든 항이 가지고 있는 n분의 1이라는 가로의 길이들은 변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 없죠? 그래서 그냥 n분의 1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심지어 이 f랑 분모에 있는 n까지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그쵸?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꿔주면 된다? 분자가 분자가 1, 2, 3 땡땡땡에서 n까지 가니까 여기를 k라고만 써주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근데 구분구조법에서는 이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이제 뭐만 씌워주면 끝났습니까?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래서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래. 이거 순서를요, 선생님 잠깐 좀 이렇게 좀 쓸게요.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건 봐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식과 이식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쵸? 이식과 이식이 똑같은데 포지션을 잘 보세요. 자, 얘는 일단 0부터 1까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부터 1까지라는 얘기를 했고 인티그럴 자체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인티그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리미트이 무한대로 봤을 때 시그마 k는 여기다 n까지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여기 x 있죠? 이 x가 여기서 누구의 자리에 있어요? n분의 k의 자리가 있죠. 그쵸? 그래서 급수를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때는 인티그럴, 적분으로 바꿔주실 때는 n분의 k를 누구로 바꿔준다? x로 바꾸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 자리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dx가 있죠. 그래서 누구를? n분의 1을 누구로 바꿔준다? dx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는 언제일 때야?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되어 있는 꼴을 이렇게 바꿔주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같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방금은 우리가 0부터 1이라 했죠. 그쵸? 그럼 얘는 0부터 a까지라고 좀 해볼게요. 0부터 a까지.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다시 한번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끔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일단 정적분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티그럴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a까지 fx d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봅시다. 얘를 과연 급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또 구분구조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로의 길이를 다 몇 등분 시킨다? n등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n분의 a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자,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그럼 가로의 길이가 n분의 a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f n분의 a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여기 좌표가 n분의 a니까.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도 한번 봐보니까 두 번째 직사각형도 가로의 길이는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오케이, n분의 a. 자, 근데 높이가 어떻게 되죠? n분의 a에다가 봐봐. n분의 a가 몇 개 갔어?
두 개 간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n분의 2a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좌표는 f n분의 2a라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쌤은 이렇게 좀 쓸게요. 나중에 바꾸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야.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 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역시 바뀌진 않죠. 가로의 길이는 똑같이 n분의 a가 되고 얘는 f n분의 a 곱하기 3이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n분의 a 곱하기 f n분의 a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시그마로 표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가로의 길이 n분의 a 다 변함없죠. n분의 a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f도 변함없습니다. 그쵸? 심지어 이 안에 있는 n분의 a라는 것들도 다 변함없어요. 근데 뒤에 곱해져 있는 애들이 여기 2를 딱 넣는 순간 1, 2, 3 땡땡땡 n. 오호. 여기가 곱해진 애를 k라고 두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라는 극한을 취해두게 되면 급수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자, 얘는 조금 우리가 또 방금 전과 같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f n분의 a k 그 다음 곱하기 n분의 a라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번에는 0부터 a까지죠. 그쵸? 자, fx 자리에 누가 바뀐 거다? n분의 ak가 x로 바뀐 거다라는 걸로 알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n분의 a는 누구로 바뀐 거다? dx로 바뀐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바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얘는 인티그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0에서부터 a까지일 때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흔적들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0부터 1이라 했죠? 이 1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자, 여기 지금 0부터 a라고 했죠? a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분자 위에 있는 상수 있죠? k 말고 상수들이 바로 범위의 끝을 결정지어준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알아들 두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게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세 번째 게 이제 가장 복잡해요. 범위가. 왜? 지금 방금 두 개 같은 경우는 범위가 0부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번에는 0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a부터 시작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지금 이 부분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똑같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구분구조법을 하기 위해서 밑변에 있는 길이를, 가로의 길이를 n등분 시켜야겠죠. 그쵸? n등분 해주자. n등분 해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 봐보실래요? 이거 길이가 얼마예요? b-a죠. 그걸 n등분 했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 하나하나가 지금 얼마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n분의 b-a라고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게 되는 모든 직사각형들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n분의 b-a, 세로는 f. 자, 봅시다. 여기에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y좌표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곳의 x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n분의 b-a만큼 한 칸 더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f a에다가 n분의
b-a만큼 간 것을 곱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직사각형을 또 그려주게 된다면 역시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또 봐보려고 했더니 이번엔 이 녀석에서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좌표 A에서 n분의 b-a를 몇 칸 더 왔어요? 두 칸 더 간 거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n분의 b-a의 두 배 한 것을 더한 거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가로의 길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변함들이 없고요. 여기 있는 게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3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n분의 b-a에 f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로 좀 간단히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해주시고 지금 가로의 길이 역할을 하고 있는 n분의 b-a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 없죠?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세로도 봐보세요. f 변함 없고요. 이 앞에 있는 a들도 전부 다 변함 없습니다. 심지어 뒤에 있는 n분의 b-a라는 녀석들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를 k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얘를 이 넓이, 지금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으로 표현했을 때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급수, 즉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표현을 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를 1부터 n까지 f 맞네요. 그렇지. f a 플러스 n분의 b-a k 곱하기 n분의 b-a 라고 쓰면 되겠죠. 자,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자, x 자리가 누가 x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헐. a 플러스 n분의 b-a k가 x라고 변합니다. 오, 길다. 그죠? 그 다음에 이 dx 자리는 오른쪽에 누구와 포지션이 똑같죠? n분의 b-a죠. 왜 이렇게 길지? 자,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된다? 범위가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죠.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가볍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훈련들을 좀 하셔야지만이 문제 풀 때 좀 편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것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225페이지 예라고 나와서 정적분을 이용하여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봐봅시다. 이제 선생님하고 자, 앞에다 10을 일단 써드릴게요. 앞에 10을 써줄 테니까 얘는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구나 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자, 얘는 자, 미리 써줘야겠죠. 0부터 a까지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a k 0 곱하기 n분의 a. 자, 얘는 n분의 a k를 x라고 바꿔주고 n분의 1을 dx라고 바꿔준다. 자, 다음 마지막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라고 해가지고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를 x로 바꿔주고 n분의 b 마이너스 a를 dx라고 바꿔준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지를 얘를 보면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3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뭘로? 인티그럴 0부터 1로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인티그럴 0부터 1로 바꿔주게 된다면 길게 좀 씁시다.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얘를 인티그럴 0에서부터 1까지로 바꿔주시게 된다면 어떻게 바꾸자고 했죠? 누구를? n분의 k를 누구로 바꾸자? x로 바꾸자라고 했어요. 그쵸? n분의 k 얘를 x로 바꾸자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3x의 제곱이라고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n분의 1을 dx라고 하자 했으니까 여기 2가 있네. 그러면 여기는 n분의 1 곱하기 2라고 생각하셔서 dx 해주고 곱하기 2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2는 어차피 실수니까 맨 앞에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인티그럴 0부터 a까지의 형태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에 힌트가 바로 누구라고 했었냐면 얘라고 했어요. n 위에 있는 개수가 힌트라고 했어요. n 위에 있는 분자가 힌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3이 되겠죠. 자, 3이라고 써주시면 얘는 이제 가운데 게 뭐라고 되겠습니까? 지금 n분의 ak를 x라고 바꾸자 했으니까 그럼 얘가 통째로 그냥 x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요, 그럼 여기 잘못 썼죠? n분의 a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 뒤에가 n분의 3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n분의 3이 아닌데 n분의 2인데 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만을 좀 이렇게 따로 써볼게요. 여러분 그럼 여기를 n분의 3 곱하기 3분의 2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어차피 슉슉 약분하면 n분의 2 남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얘를 dx라고 바꿔주면 추가적으로 누구를 곱해주면 된다? 3분의 2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로 바꿔볼 거예요. 얘. 너무 힘들죠? 얘로 바꾸는 게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인티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도 지금 설정하기가 힘듭니다. 그쵸? 여러분 봅시다. 여기 그냥 곱해요. 누군가가 더해져 있는 꼴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0 플러스 n분의 3k라고 좀 써볼게요. 괜찮겠죠? 그러면 봐봅시다. A에서부터 B까지잖아요. 스타트점을 얘가 알립니다. 시작을 얘가 알려요. 그럼 어디서부터입니까? 0에서부터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예요? B까지죠. 근데 이 B까지는 어떻게 찾아내냐? 얘와 앞에 있는 숫자와 K에 안 붙어있는 숫자와 그 다음에 이 N 위에 있는 분자 있죠? 얘 둘을 더해주면 범위의 끝이 나와요. 0에다 3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0에다 3 더해주면 3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봐볼게요. 그럼 여기를 이제 이거 통째로를 우리가 지금 누구로 바꾼다 했죠? x로 바꾼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거 통째로 x로 바꾼다 했으니까 오케이, 얘 x 제곱 바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dx를 쓰려고 했더니
잠깐만. n분의 b-a래요. 근데 우리 b-a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3 없네? 얘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3의 꼴로 바꿔줘야 되니까 n분의 3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줘야겠죠. 그럼 여기가 오케이 dx 해주고 3분의 2 곱해져서 5 똑같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10조차도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려도 할 텐데 이제 얘랑 좀 다른데 혹시 계산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럼 9x제곱이죠. 9x제곱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9x제곱은 3x의 세제곱이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9x제곱을 적분해주게 된다면 자 그럼 우리 1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적분해 볼게요. 얘는 앞에 3분의 2가 끝판이 있고요. 적분을 해주게 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해주고 0부터 3까지예요. 그쵸? 그럼 3분의 2 해주시고 3의 세제곱 넣으니까 27 나누기 3 하니까 9죠. 어때요? 6.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면서 우리 자꾸 연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쭉. 자 그러면 228로 바로 가겠습니다. 228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한 방에 다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 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걸 또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은 그냥 딱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얘 구조가 얘로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또는 얘로 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본인들 마음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선택해서 푸는 건데요. 쌤, 저는 힘들어요. 나는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거하고 n분의 1을 dx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그렇게 바꾸세요. 봅시다. 그러면 이거 인티그럴 그럼 0부터 1까지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n분의 k를 누구로 바꾸자? n분의 k를 x로 바꾸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n분의 1을 dx로 바꾸자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그럼 이거 적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분배해가지고 적분해야겠죠.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번거롭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것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냐면요. 얘 한번 이용해볼게요. 얘. 자 그럼 얘 이용하는데 여러분 봅시다. 맨 마지막 걸 이용할 때는 법인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설정해 주냐. 얘와 얘를 보면서 설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작은 얘가 알리는 거예요. 1부터 자 2개 더합시다. 얼마? 3까지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뭐라고 쓰면 돼요? 바로 x 세제곱이라고 한 방에 빵 쓰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n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n분의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뒤에 있는 거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나누어 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가 지금 dx로 바뀌게 되니까 누구를 곱해주면 된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주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누가 더 간단합니까? 적분할 때?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적분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바꿀 때가 편리한 거지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조금 벅찰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훈련들을 하셔서 이게 된다면은 정적분의 계산이 편리해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 해주고 자 4분의 x 4제곱 1, 3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에 자 4분의 81 빼기 4분의 1 해줘서 20 하니까 10입니까 답은? 1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야? 10 맞니? 맞네요. 그리고 여러분 책에 그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2x의 세제곱 dx 나왔습니다. 그쵸? 이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음 2번 갈게요. 다음 2번
자, 여러분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와우 식이 어때요? 추적하기 길게 써져 있어요. 그쵸? 근데 가만 봐보니까 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네? 그럼 누구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시그마로 간단히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n 세제곱분의 1은 냅두시고요. 칠판. 그럼 여러분들 뒤에 있는 녀석들을 한번 봐보니까 얘를 시그마로 바꾸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해주시고 그 제곱 안에 있는 애들 한번 잘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거듭 제곱은 전혀 안 바뀌니까 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맨날 3n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3n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뒤에 더해진 애들이 1, 2, 3, 땡땡땡 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k라고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렇게 바꾸시고 나서 봐보니까 조금 모양이 살짝 달라요. 기존에 봤던 것들하고. 그죠? 기존에 봤던 이 내용하고 살짝 다르죠? 그쵸?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 여기를 조금만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를 조금만 바꿔줘야 돼요. 여기를 조금만 바꿔준다는 게 어떤 거냐? 자, 봅시다.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쌤 말은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좀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낼 텐데 잘 보세요. 얘 제곱이 있죠.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n 세제곱 중에서 n 제곱만 여기 안으로 훅 넣겠습니다. 그럼 남은 n분의 1은 바깥쪽에다 이렇게 쓱 써볼게요. 괜찮죠?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거를 대분수의 꼴로 바꾸어 주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플러스 n분의 k, n분의 1k라고 그냥 쓸까요? n분의 1k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바꿔봅시다. 이거 써볼게요. 아시겠죠? 자, 위에 두 개는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바꿔봅시다. 첫 번째, 인티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부터 4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통째로 누구로 바꾼다? x 제곱. 그쵸?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가 상관없죠. b-a가 1이니까 얘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b x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 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해주시고 3, 4라고 나오니까 얘는 그러면 3분의 64 빼기 27이 됩니까?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3분의 3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